우리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경험들이 재구성되고 통합되어 하나의 경험으로 승화될 때 그 모든 것은 예술이 될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예술작품은 예술가의 생산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예술적 경험이 작용하는 삶을 의미한다. 지금 생산과 노동의 전면적인 변화로 인해 인간의 주체성을 둘러싼 거대한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모든 사람들의 일상적 생활에서 너무도 중요한 삶의 방식에 예술이 깊이 관여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 누구나 자신의 삶을 자신이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방향으로 재창조할 수 있을 것인가? 삶의 예술은 바로 그 화두에 새로운 돌파구를 열고 있다. 안녕하세요. 협치위원회 박영숙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새로운 공간에서 뵈니까 또 다른 느낌인데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많죠. 협치위원회가 2019년에 처음 우리 용인시에 민관협치위원회가 생겼고요. 위원회 생긴 다음에 제일 힘을 쏟았던 일이 협치포럼이었습니다. 지난해 4번의 포럼을 시장님과 그 실국장님들, 용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맡아서 바쁘신 고위공직자 분들과 했었는데, 올해는 지난번부터 좀 이렇게 형식을 바꿔서 참여하는 폭도 아주 다양한 활동으로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시민 여러분들 함께 모시고, 또 그 분야 주제에 관련된 부서에서 실제 일을 담당하시는 분들을 모셔서 같이 얘기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아깝게 진행을 하는데 주제를 고르려니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엄청 고민이 됐거든요. 근데 지난번에는 이제 자원순환에 대한 주제를 다뤘고, 한 번 남은 이번 주제가 바로 생활 속 문화를 주제로 삼았습니다. 어찌 보면 그 용인의 슬로건이 뭔지 다들 아시죠? 뭐죠? 그 사람 중심 새로운 용인인데, 어쩌면 그 슬로건에 가장 꼭 들어맞는 딱 필요한 주제가 오늘 포럼에서 나눌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젠 정말 막 개발이나 그런 데만 매달리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으로 시선을 돌려서 들여다보고 우리가 좀 더 나은 삶의 질을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는데요. 최근에 이제 문화도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으면서 그런 기회가 이제 비로소 열리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그 주제에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가장 많이 고민하고 정말 20여 년 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해오신 분들을 오늘 모셨습니다. 예, 좌장을 맡아주시는 분이 계시니까 지난달에도 아주 이렇게 포럼이 역동적이었는데요. 문화기획자로서 성남문화재단, 서울문화재단 이렇게 다른 시도에서 많이 활약을 하면서 지역문화, 우리 삶의 일상의 문화를 고민해 오신 박승현 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박승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안내, 우리 이렇게 간단한 진행 순서가 나갔네요. 오늘 제목이 더 나은 삶을 짓는 생활 속의 문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짓다라고 하는 게 밥을 짓다, 또 집을 짓다, 우리의 굉장히 옷을 짓다, 이렇게 의식주와 관련된 우리의 모든 어떤 생활들을 다양하게 어찌 보면 우리가 생활 속에서 스스로 만들어갔고 창조해 나갔던 그런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문화와 예술이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누구나가 그 주체가 되고 또 실질적으로 창조하고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아마도 용인에서 새로운 어떤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발제 두 분을 모시고 발제를 듣고 나서요. 사실은 더욱더 중요한 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용인의 그야말로 더 나은 삶을 짓는 생활 속 문화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는가라고 하는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게 가장 사실은 핵심인 것 같습니다. 발제를 듣고 오히려 토론해볼 꾸어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텐데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간단하게 인사하는 자리를 갖고 발제로 들어갈 텐데요. 제가 소개해드리고 누구누구가 오셨나 그리고 어떤 분들이 오셨나 함께 인사하고 크게 환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발제하실 분들은 금방 다시 소개해드리겠지만 크게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청 문화정책과 유상진 선생님 오셨네요. 네, 두 번째 발제는 용인문화재단의 시민예술교육 센터장님이신 이차 센터장님 오셨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소개를 다 드릴 텐데요. 한 분 한 분 소개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이신 장정순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네, 용인시의회 시의원이신 이은명 시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뮤코 협동조합의 고현정 대표님 계신가요? 네, 계세요. 공정마을 활동가로 활동하고 계시는 도금숙 선생님 계신가요? 네, 반갑습니다. 또 공정교육 활동가의 이승윤 선생님 계신가요? 네, 반갑습니다. 생각을 담는 집의 임훈남 선생님. 네. 풍마을 마을 활동가이신 김진봉 선생님 계신가요? 아, 네, 반갑습니다. 서점협동조합의 정명수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동백호랑이의 죄송합니다. 서점협동조합 같이 소개하겠습니다. 신지혜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동백호랑이의 김재훈 선생님. 네, 동백호랑이 같이 오셨네요. 임유정 선생님. 네, 품질하게 남혜래 선생님 계신가요? 아, 네, 반갑습니다. 또 품질하게 박광식 선생님. 아, 네, 안녕하세요. 느티나무 도서관의 이경진 선생님. 안 계신가요? 저 뒤에 계시네요. 네, 반갑습니다. 느티나무 도서관의 이운남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생활문화협회의 황지영 선생님 계신가요? 네, 계시네요. 생활문화협회의 배정임 선생님 계신가요? 네, 아마 최현석, 이명희 두 분은 아직 안 오셨죠? 오시면 또 나중에 말씀하실 때 소개해드릴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보정역 생활문화센터의 남석기 센터장님, 팀장님 계신가요? 네, 오셨네요. 그리고 용인시에 실질적으로 이런 모든 업무를 이끌어가고 계신 오우석 제1부시장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창호 교육문화국장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함께 이 포럼을 준비했던 아까 처음에 포럼을 열어주셨던 박영숙 민관협치위원장님이십니다. 그리고 민관협치에 여러분들 함께 오셨는데요. 박성수 위원님 어디 계신가요? 네네. 그리고 서정일 민관협치위원님. 네, 그리고 이선경 민관협치위원님. 네. 네. 정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늘의 토론을 적극적으로 함께 나누고 그리고 뭔가 새로운 방향성 그리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대안들을 함께 만들어가는 중요한 자리에 여러분들이 함께 모이신 것 자체가 굉장히 뜻깊은 날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일단 발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발제인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그 유상진 경기도청 문화정책관께서 시민기술로 만들어가는 문화도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경기도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유상진입니다. 제 소개를 좀 간략하게 드리면 저는 지금 현재 이제 경기도청 문화정보과에서 이제 경기도 문화정책 관련된 일을 하고 있고요. 그 이전에는 오늘 이제 중요한 이야기인 문화도시 진행에 대해서
선정은 문화부가 하고 그 과정에 대한 지원 같은 거는 지금 지역문화재능원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 지역문화재능원에서 한 3년, 4년 정도 일을 했었고요. 그 전에는 용인의 옆 동네 성남에서 성남문화재단에서 한 9년 정도 생활문화 관련된 사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인에 대해서 잘은 모릅니다만 옆 동네잖아요. 그래서 사정이 어떤지 좀 알고 있고 또 이번에 이제 문화도시를 준비하신다고 그러고 하니 얼마 안 남았습니다. 6월 17일까지가 이제 4차 문화도시 신청 마감일인데 잘 준비하셔가지고 원하시는 대로 바라시는 대로 좀 좋은 성과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오늘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아마 제가 이제 전해드리는 말은 문화도시 관련된 이제 큰 얘기들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문화도시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는 저 다음에 말씀해주신 이창 센터장님께서 좀 자세하게 말씀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제 발표 시간을 조금 압축해서 좀 줄인 걸로 하고 이창 센터장님 말씀 나누시고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토론 시간에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시민기술로 만들어가는 문화도시라고 한번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왜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지는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먼저 문화도시 간략하게 좀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화도시가 지금 열풍이네요. 광풍이라고 할 정도인데 아마 한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한 70개, 80개 정도의 이제 지자체가 신청할 거라고 지금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경쟁률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문화도시에 사람들이 이제 지역들이 이 관심을 갖느냐? 저는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보는데 첫 번째는 보통 보면 정부에서 지역에 문화예술 지원하는 지원 사업은 소위 말하는 꼬리표가 붙어요. 생활문화 하라, 예술가 창작 지원하라, 문화예술 교육하라 이렇게 정부에서 원하는 바를 지역이 할 수 있도록 지원하잖아요. 근데 문화도시는 거꾸로 지역에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를 정부에 신청하면 정부가 그걸 심의해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이 하고 싶은 일을 우리 지역에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문화도시 사업입니다. 그 되게 좋은 거죠. 지역의 문화 발전을 위해서 하겠다고 하는 것. 어떤 정부에서 뭐 정해놓고 지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관심이 되게 많고 두 번째는 수도권 말고 저 지역에는 정말 인구도 감소하고 그다음에 지역 사람도 쇠퇴하다 보니까 지역을 어떻게든지 살려야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강하세요. 그래서 문화도시가 5년 동안 100억이 지원이 되는데 사실은 100억은 큰 돈이죠. 문화예술 쪽에. 그래서 그런 100억을 잘 이용을 해서 5년 동안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 속에서 문화도시를 바라보시는 경향이 있고 세 번째로는 내년이 지방자치단체 선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단체장님이 이제 그 성과 이것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세 번째는 좀 다른 이유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렇게 열풍 나아가서는 광풍에 문화도시에 관련된 관심이 굉장히 크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4차 문화도시 신청이 6월 17일 날 제출 마감이에요. 현재 한 달도 안 남았죠. 그래서 지금 용인문화재단 분들이 굉장히 지금 열심히 고민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곧 이제 2차 센터장님께서 준비하신 내용을 좀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접수하고 이제 현장 실사하고 그다음에 평가하고 지정하고 이거는 이제 예비 문화도시를 신청하는 거예요. 예비 도시를 선정을 하고 1년 후에 본도시를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문화도시가 총 지금 15개, 18개, 13개 지금 문화도시가 있어요. 용인시는 올해 예비도시를 신청하는 겁니다. 문화도시 유형을 신청을 할 때 이제 유형별로 크게 4가지로 나눠놨어요. 첫 번째는 이제 역사전통 중심형, 예술 중심형, 그다음에 문화산업 중심형, 그다음에 사회문화 중심형, 지역자율 이렇게 5개로 유형을 구분해내서 여기에 맞게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유형은 5개입니다만 공통상은 하나입니다. 시민형. 예. 그래서 어떻게 그 지역에서 지역의 문화 발전을 위해서 문화도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시민을 참여시키고 단순하게 이제 동원이 아니라 시민 중심을 어떻게 할 거냐가 문화도시 선정의 굉장히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단순하게 이제 시민들이
이 개인 자격으로 참여하는 게 아니라 시민끼리 서로 협력하고 연대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 또 그런 단위들, 그리고 네트워크 단위로 활동할 수 있는 지속적인 계획들,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세 번째는 단순하게 말씀드린 개별 네트워크가 아니라 그 네트워크도 연결이 되고 그 네트워크에서 형성된 관계들이 지역 전체로 확장이 되고 그 관계 속에서 문화가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어떻게 마련하냐가 문화도시 선정 기준의 최우선 기준입니다.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으시겠지만 여기에 중요한 게 보면 단지 두 번째 특히 시민 참여, 시민 주도, 시민 네트워크 이게 이제 중요한 심사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동안의 문화도시 선정 과정을 지켜보니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구나라고 이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현재성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 유형에 보면 역사 관련된 얘기도 있지만 지금까지 선정된 도시들을 보면 예를 들면 강릉, 부평, 부천, 김해, 포항, 천안, 청주, 완주 같은 선정된 곳을 보면 역사 문화 자원, 과거의 것보다 현재 시민들의 삶을 조명하고 그 현재 시민들의 삶을 기반으로 한 그런 계획들이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많은 또 도시들에서 지역에서 역사적 인문이라든지 역사적 그런 문화 자원을 가지고 이제 문화도시를 하겠다고 그러시는데 그거를 잘 시민 기반을 만드시면 좋겠습니다만 사실 그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역사 자원 중심도 좋겠습니다만 현재 시민들의 삶을 중심으로 보시는 게 더 중요하다. 그동안 선정된 지역들을 보니 그걸 좀 강조하고 싶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들이 어떻게 자발적으로 스스로 지역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단위들을 만들고 어떻게 협력하고 네트워크를 확장시켜 나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제가 과거 역사 말씀드렸는데 또 하나는 선정된 도시들을 보니 예술 중심보다 문화의 사회적 가치 그다음에 그 지역에서 시민들의 삶과 지역의 현황과 관련된 것들을 어떻게 풀어가야겠느냐 그런 노력들을 중요하게 보더라고요. 예를 들어 보면 인천 서구가 작년에 예비도시가 됐습니다. 인천 서구는 수도권 매립장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주제를 재생으로 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재생 그러면 도시 재생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인천 서구 시민들의 삶의 재생을 이렇게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선정이 됐습니다. 또 참고로 1차 문화도시라 선정된 포항은 철해도시잖아요. 산업. 우리나라 산업 발전이 중요한 그런 도시였는데 단순하게 이제 그런 산업 발전이 포항 시민들의 이제 삶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만 문화적인 면들은 되게 이렇게 쇠퇴시켰다. 그래서 다시 철해도시에서 시민들의 삶을 통해서 문화도시로 거듭나겠다가 포항의 주제였습니다. 거기에는 다시 말씀드리면 시민 삶 이것들이 중요한 주제였죠. 그런 거는 좀 잘 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예술적인 가치도 좋겠습니다만 그런 면이 중요하게 강조가 되고 있다는 걸 다시 말씀드리고요. 4번은 이건 좀 이렇게 그냥 좀 여유 있게 좀 말씀드리면 왜 그러냐면 제 친구들이 문화도시 이 컨설팅을 많이 하고 있어요. 후배들 친구들이. 그런데 탈락되는 곳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랑 모여서 리뷰를 해보니 아까 말씀드린 시민 중심 것도 있습니다만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에 하고 싶은 거를 하는 게 문화도시라고 했습니다만 많은 지역에서 이제 단체장님의 그런 단체장님 또 지역이 중심으로 하는 정책들을 중심으로 가고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좀 탈락률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분명히 중요한 과제이긴 합니다만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역이 원하는 현황 시민들의 삶에 강조가 되어야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잘 안 보이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점이 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전에 뭐 차재근 그 현재 지역문화 원장님이랑 뭐 김영현 원장님께서 이제 문화도시 관련된 말씀을 해주시는 걸 알고 있는데 제가 전해드리는 이야기는 이제 그분들과 다르게 현장에서 이제 문화도시에 대한 일종의 리뷰를 할까요? 그걸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시민 중심 활동 강조다 보니까 다 라운드 테이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뭐 거실
이제 이런 반복론만 계속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론회 몇 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민 중심 참여만 하다 보니까 점점점 사업이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이걸 조금 다른 용어로 하면 이종의 동정화라고 부르더라고요. 마케팅 그런 관련된 학문에서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용인도 문화도시에 신청을 하면 현장 실사 평가를 받을 거예요. 전문가들한테. 그러면 그분들이 분명히 와서 시민 참여 어떻게 할 겁니까? 시민 참여 단위는 어떻게 됩니까? 네트워크는 어떻게 됩니까? 지속 가능한 활동을 위해서 이걸 물어본다고요. 그러면 그게 이제 가이드라인이나 심사 기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자란 부분을 다 그 지역에서 강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 버려요. 근데 문화도시의 목적은 지역문화진흥법에 나와 있는 법정 사업인데 지역의 고유문화 발굴과 발전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지역의 고유성이 쇠퇴되어 버리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해요. 이 점을 좀 잘 제가 드린 말씀은 모순되는 게 아니라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힘이 중요합니다만 똑같이 방법론으로 컷실, 라운드 테이블 이것만 하시면은 다른 지역과 비슷해진다. 그래서 용인만의 고유한 특징적인 시민 참여 방법을 찾으셔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문화도시 사업은 현 정부 국정과제예요. 그래서 이제 5년 동안 하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시기적으로 보면 이제 올해가 마지막일 확률이 높습니다. 예. 이제 내년이 마지막 정권 회의이긴 합니다만 내년까지도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도시 사업은 지역이 원하는 걸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선호를 하세요, 지역에서. 그러면서 이 사업을 더 늘려라. 이번 정부에서 끝나지 말고 더 늘려라. 이번 정부에서 원래 목적은 30개 도시를 선정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근데 이제 현재 15개, 그러니까 내년, 내후년, 2024년까지는 이제 30개 목표를 맞출 것 같긴 한데 더 늘려라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반면에 또 무슨 얘기가 있냐면 문화도시 사업이 지역의 문화 발전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 성과가 조금 모호한 거예요. 다른 도시재생 사업들, 지역 활력 사업들은 일자리 몇 개 창출, 경제적 효과 얼마 이렇게 하는데 문화도시 사업은 문화를 활성화시켜서 지역을 발전시키겠다. 이 목적, 이 구상과 목표가 조금 모호하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비가 좀 줄어들고 있어요. 당초 연도에 선정이 되면 100억씩 지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예산이 줄어들어가지고 현재 좀 두 가지 방안이 논쟁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개수를 원래 30개를 맞춘다. 대신에 지원 예산이 100억이 아니라 70억, 80억으로 줄이자. 또 다른 안은 100억씩 하자. 원래 약속대로. 대신에 선정 개수를 줄이자. 그러니까 당초 30개잖아요. 그러면 선정 개수를 20몇 개로 줄이자. 이런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현재 논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지역의 열풍과 열의가 크니 이 사업이 더 확장되고 지속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도시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도시 이제 지역 간 격차, 그 다음에 지역의 고유문화 발굴, 발전 이게 이제 제 목적인데 또 하나는 중요한 현실적으로 보면 도시를 어떻게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느냐가 현실적인 중요한 목표가 되는 거죠. 특히 지역은 인구 감소되고 지역의 주요 엔진 사업들이 지금 쇠퇴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지역을 다시 발전시킬 건가가 중요한 현안이기도 합니다. 용인은 조금 비켜나갔긴 합니다만 용인도 도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용인을 어떻게 발전시킬까라는 고민에는 산업적인, 경제적인 부가 많은 그런 도시도 좋겠습니다만 용인시에 사시는 시민들의 삶을 좀 조명해보는 그런 노력들과 같이 함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곧 도시가 발전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세 번째 문제, 살기 좋은 도시는 어떤 도시인가 이런 측면에서 문화도시를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도시의 이제 미래 과제라고 보면 이거는 이제 제 의견과 함께 현재 많이 논의되고 있는 내용을 정리해 봤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중요한 건 이제 굉장히 다양한 모습의 고유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살려내느냐. 용인도 농업 지역이 있고 산업 지역이 있고 베드타운도 있잖아요. 다양한 용인에 사는 시민들의 삶을 어떻게 모아낼 거냐. 고유성을 살리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시민들을 연결시킬 거냐, 그리고 그 연결되는 걸 통해서 어떻게 시민들의 힘으로 용인을 그런 살기 좋은 도시를 발전시킬 거냐, 그 기반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냐, 이 노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좋아하는 분인데 성국 교수님이 있어요. 진화 심리학전 이분이 행복위원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사람들의 행복은 연결될 때 더 행복해진대요. 예, 그 점을 용인시의 시민들의 행복한 거는 서로 연결될 때 더 행복해지는 거죠. 세 번째,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그 얘기의 중요한 포인트인데, 기술을 사회적으로 사용하는 노력들을 좀 필요하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의 기술은 산업적 측면만 조명이 됐어요. 기술을 적용해서 얼마만큼, 예를 들면 반도체에 필요한 기술들을 하면 얼마만큼 돈을 벌 것인가, 부를 창출할 것인가, 이 노력도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부터는 어떻게 그 기술을 시민사회가, 시민들이 적용을 해서 시민들의 그 지역의 공동의 부를 넓힐 수 있느냐, 이거를 잘 살펴보는 게 앞으로 그런 문화도시 외에 도시의 중요한 과제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이 단순하게 어떤 경쟁력을 갖추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공동의 자산, 공유제로서 바라보는 그런 시각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그걸 통해서 서로 관계를 만들고 그 관계가 확장되고, 그 관계를 통해서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도시 기반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 기술이 되게 중요하다. 제가 듣기로는 용인시가 디지털 스마트 플랫폼 도시인가요? 그걸 지향하고 있는데, 단순하게 유비쿼터스처럼 그런 정보가 공유돼서 기술적으로 인프라가 연결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인프라를 기반으로 해서 시민들의 삶이 연결되는, 그리고 그 인프라가 시민들의 공유된 지식과 정보를 통해서 새로운 지식이 공유되는 그런 기반으로 활용됐으면 좋겠다라는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앞으로 중요한 도시의 과제가 될 수 있겠다 생각이 좀 드는 거고, 당근마켓 잘 아시죠? 당근마켓도 서로 이제 걸어야 하는 겁니다만 디지털 플랫폼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지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중요하게 논의되는 것들을 정리해 보면, 지식정보, 시민이 만들어내는 지식정보, 그 다음에 그걸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기술 플랫폼, 그 다음에 그걸 중요하게 이끌어가는 시민, 그리고 서로 공동의 것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민주주의, 이런 것들이 잘 융합된 새로운 그런 도시상, 그게 이제 문화도시가 아니겠느냐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이런 노력들이 용인에서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봤더니 용인은 되게 잘하고 있더라. 제가 옛날에 성남에 있었던 곳이기도 하고, 최근에 살펴보니까, 제 관심사를 보니까 용인이 벌써 사례로 나와 있고 굉장히 잘하고 선도적인 모델을 갖고 있더라. 그 모델이 바로 제가 느끼기에는 느티나무 도서관에 하고 있는 생활 속 실험실, 리빙랩, 이런 것들을 잘하고 있더라.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 테이블에 놓여져 있더라고요. 느티나무 도서관이 생활 실험실. 저는 이 모델이 중요한 앞으로의 시민 참여 문화 모델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좀 주목해 보시면 좋고, 이게 용인시의 전반적으로 확대되고, 저는 이제 이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제 역할이겠죠. 그래서 용인이 이미 모델이 있으니 이걸 확산시킬 수 있는 노력들을 한번 해보자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봤더니 잘 알려지지는 않는데 대만이 엄청나게 디지털 플랫폼 민주주의가 발전한 곳이더라고요. 여기 있는 이 친구가 잘 안 보이는데 오드리탕이라고 35세의 장관이 됐어요. 디지털부 장관. 이 사람이 중요하게 했던 거는 뭐냐면, 어떻게 시민들의 그런 활동, 연대 활동과 사회적 활동을 디지털 플랫폼으로 모아내고 거기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공론에 합의된 안을 만드느냐가 중요한 과정이, 이걸 되게 잘하고 있더라고요. 대만이. 우리나라에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런 방향과 실천이 용인에서도 활발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 정도는 마치고, 혹시 토론회 때 더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굉장히 중요하게 방향성들을 제시해 주셨고 그 앞부분에서는 문화도시의 여러 가지의 절차나 과정 그리고 여러분들 굉장히 용인에서도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해서 문화도시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시민들의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시민 활동을 서로 연결하는 것 그리고 기술의 시민 자산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문화도시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는 지적을 해줬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바로 두 번째 발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발제는 미래를 준비하는 문화도시 용인, 실질적으로 문화도시를 용인에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용인문화재단의 시민예술교육센터장을 맡으신 이찬 센터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용인문화재단 이찬 센터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문화도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문화도시가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에 따라 좀 달라요. 그래서 이 개념을 좀 정리를 해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용인에서 추진되고 있는 용인 문화도시에 대한 추진 과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도시를 준비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최근 용인시는 100만 특례 도시로서 지정이 됐습니다. 내년도부터 특례 도시에 시행이 됐는데요. 근 20년 동안 가장 많은 인구가 유입된 도시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삶의 질이 좋지 않다면은 인구 이동이 가장 많을 수도 있는 도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삶의 질의 문제입니다. 도시의 삶의 질을 어떻게 향상을 시킬 것인가 하는데 문화도시에 대한 방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삶의 질을 생각하시고 뒤에까지 쭉 연결되니까 그거에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의 필요성은 삶의 질을 높이는 과정이죠. 지금 인류는 농업혁명과 산업혁명을 통해서 더 잘 살기 위한 양적의 팽창에 방점을 두고 진행해 왔죠. 이런 양적의 팽창은 결국 현대사회를 있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디지털 혁명은 외적인 삶의 질을 높여주는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현대인들은 내적, 정신적에 대한 항상 결핍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질을 충족시키는 것이 문화이죠. 문화가 가장 꽃피웠던 가장 활발하게 진행됐던 시대를 르네상스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도시가 피렌체인데요. 이 피렌체는 르네상스를 있게 한 도시이고 그리고 문화예술을 확장한 도시입니다. 13, 14세기의 이태리의 피렌체는 경제, 사회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어요. 그리고 공화정이죠, 자치제죠. 그래서 이 도시가 왜 문화적으로 발전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은 바로 메디치 가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메디치 가문은 이 메디치 가문에서 문화 후원 제도가 생기는 거예요. 메디치 가문은 굉장히 요즘 말로 하면 좀 절부의 가문이었죠. 이 가문의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서 만든 그리고 정체성을 사회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한 정책이 바로 문화예술에 대한 후원 제도입니다. 그래서 메디치 가문은 후원 제도를 통해서 많은 문화인들이 그리고 어떤 가난한 예술인들이 이 피렌체로 모여들게 되죠. 그래서 모여서 문화를 확장시키는 계기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 로마에 대한 동경 그리고 그리스 로마에 대한 문화를
다시 재생을 하자 해서 만든 게 르네상스 운동이죠. 그래서 이 르네상스 운동은 전국적으로 아니면은 전 세계적으로 문화 보험 시기를 갖게 됩니다. 이러한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레오나르도 다빈치, 단테 신곡, 단테 그리고 그 다음에 갈릴레오 하는 이런 분들이 이 시대의 중심이 됩니다. 이런 이태리에 대한 문화유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문화도시에 대한 힘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1917년도에 이태리에 되는데 경제 중공업에 대한 이런 쪽에 대한 도시에 대한 지표에서 문화적인 그런 가치, 관광이나 이런 가치가 이렇게 상위의 도시에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화의 영향력이죠. 이 문화의 영향력은 지금까지 이태리가 상당히 세계적으로 최고에 있고요. 관광 문화의 중심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 보면은 이게 이제 이태리, 프랑스, 미국, 영국, 재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가 보면은 7위에 21년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이 7위가 되어 있는 기준은 지금 저 밑에 출처를 보시면은 미국에서 이렇게 출처를 했습니다. 미국은 지금 저희들이 그 아카데미라든지 BTS라든지 이런 그런 문화적인 힘이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발휘했다. 2000년도에는 20위였습니다. 20위였는데 21년도에는 7위로 13계단이 올랐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의 힘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화도시는 어떤 것일까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이 문화가 주체라는 것입니다. 시민이 즉 말하자면 창조를 해서 소비를 하고 향유하는 이 자체가 바로 삶의 질을 향상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우리 정부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사업화했던 것이 바로 문화도시입니다. 문화도시는 지자체가 주도를 하지만 그리고 지역문화진흥법에 되어 있는 그런 사업적인 그런 내용이고요. 이 문화도시를 그리고 마중물로 생각하고 활력을 불어넣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문화도시를 갖다가 확장하기 위한 마중물로 하는 사업이 바로 법정문화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법정문화도시는 말씀하신 대로 올해로서 법정문화 4차로서 끝나지만 앞으로는 이 정책의 성공 그리고 그 다음에 100몇 개에 대한 그 지역에 있는 그 참여 이런 쪽으로 해서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문화도시의 정책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문화민주주의입니다. 문화민주주의는 지금까지 되어온 그 문화예술센터나 아니면은 시설 기반 이런 쪽에 대한 것을 보완하기 위한 그리고 그 다음에 일반 시민들이 문화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이런 제도가 바로 문화민주주의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서는 전쟁이나 이런 그 문화예술 항류 정책을 써왔는데 이런 문화 정책을 쓰다 보니까 특정한 사람들과 그리고 그 다음에 확장에 대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문제, 즉 말하자면은 하향식 그 방식을 지향하지 않고 그리고 그 다음에 주체적으로 보편적으로 확장하는 그런 문화 향유자를 이렇게 확장하는 제도가 바로 문화민주주의입니다. 이 문화민주주의에 의해서 지금 이제 문화도시가 진행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사실 문화가 이게 정책적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시작된 것은 우리나라는 굉장히 좀 취약한 상태입니다.
1948년도 지방에서 업무 분장의 문화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업무 분장을 떠나서 문화가 독자적인 법률을 가지게 된 것은 문화예술진흥법입니다. 문화예술진흥법은 지금 지방자치제 이후에 새로운 문화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게 되는 거죠. 지역 문화에서 문화를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공연장을 확장하고 예술단체를 만들어서 문화를 즉 말하자면 문화민주화에 대한 그 특정한 소수에 대한 이런 그 정책. 그렇지만은 우리가 지금 다양한 사회에서 문화를 공존하기 위해서는 이런 문화 민주화는 아무래도 조금 좀 맞지가 않죠. 그래서 확장적인 문화를 하는 게 바로 지역문화진흥법이고요. 지역문화진흥법은 1997년도 IMF 이후에 이렇게 생겨난 법률입니다. 그래서 이 IMF 이후에 모든 우리 사회 문화에 대한 영향을 줬죠. 그래서 이제 정부에 대한 그 권한의 축소라든지 공기업 민영화 이런 쪽에 대한 것은 민영화를 하게 되는 것은 결국 전문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전문성에 의한 지역에 있는 문화가 생겨난 게 바로 문화재단이라든지 이런 확장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 문화계도 상당한 그런 발전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문화진흥법인데요. 지역문화진흥법은 지자체가 생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지역문화에 대한 특성을 살리기 위한 이런 지자체에 대한 지역문화가 생겨나는데요. 1차, 2차에 대해서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개정은 지역에 있는 특성을 5년마다 이렇게 바꾸고 그리고 그 다음에 보완하는 이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문화진흥법은 문화민주화 그리고 지역문화진흥법은 문화민주주의에 대한 그런 방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화예술진흥법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은 지금 이제 보면은 이제 시설이나 그리고 그다음에 예술 단체에 대한 이런 쪽에 대한 것을 강화하는 이런 쪽이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문화예술에 대한 콘텐츠를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그 수혜를 받는 시민들은 상당히 소수에 불과하죠. 그래서 이런 탑다운에 대한 문화예술의 정책을 이렇게 돼서 이렇게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지역문화진흥법은 죄송합니다. 문화예술진흥법은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지역문화진흥법을 하고에 대한 이거를 보면은 지금 다른 법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삶의 질에 추구하는 것인데요. 근데 이 지역문화진흥법 특성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에 관계되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문화 도시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여기에 보면 생활문화가 나옵니다. 이 생활문화가 지금 우리 문화민주주의의 근간으로 한 그리고 그 다음에 문화도시의 그 전 단계에 대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더 발전된 것이 바로 문화도시의 정책.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그래서 이 지역 문화도시라는 이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화도시라는 것은 문화와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도시를 이용한 재생 이런 쪽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역문화진흥법을 1차, 2차로 이렇게 구분해 놨는데요. 지역문화진흥법의 1차는 전체적인 그 개요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차에 가면은 구체적인 지역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쪽에 되어 있는 것이죠. 이 구체적에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 바로
문화도시의 추진의 근간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화도시 용인은 어떻게 지금 문화도시를 추진하고 있을까요?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도시는 용인은 정말 늦게 시작했습니다. 작년 3월서부터 해가지고 시정연구원에서 용인 문화도시 기초연구조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시의회에서 아트지기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올해 4월 29일 날 기본 조례 제정이 있었습니다. 이 기본 조례 제정은 법정 문화도시에 대한 기반이 아니고요. 문화도시와 법정 문화도시는 좀 구분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법정 문화도시를 준비하기 위해서 문화재단에서 TF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법정 문화도시와 그리고 문화도시를 모두 포함하는 추진단을 4월 26일 날 발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법정 문화도시는 6월 17일 날 이후에 진행할 예정이고요. 자, 문화도시 용인의 문화도시 부분인데요. 그 용인의 문화도시 부분에서도 아까 제일 처음에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삶의 질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셨죠. 마찬가지로 이 용인에서도 추진하는 이 삶의 질 향상에 우리가 목적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용인은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일단은 진단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인의 현상은 일단 난개발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시민들이 공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의 정체성인데 지금 이 부분이죠. 이게 기존의 인구 유입이 월등히 많아져서 기존에 있는 정체성을 공감하지 못하고 인구가 급속도로 성장을 함으로써 기존에 있는 문화하고에 대한 충돌 내지는 보완이 되지 않는다 하는 이런 부분이 이제 이런 성남, 수원 이런 쪽으로에 대한 이탈 내지는 우리의 정체성을 갖지 못한다 하는 부분이 도시의 정체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문화예술 발전 속도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공간 부족 이런 모든 것들이 지역 애착을 감소시키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문화에 대한 이런 부분이 발전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난개발 도시 문제가 가속화된다는 이런 현상을 진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안은 문화민주주의이죠. 문화민주주의는 시민문화의 확산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문화도시를 추진함으로써 이 방향을 해소하고자 하는 게 문화도시의 추진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법정 문화도시에서 지금 이제 6월 17일까지 이제 제출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비전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비전에 대한 이 비전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이 비전 체계에 대해서 가장 키워드로 뺀 것이 놀이라는 부분입니다. 이 놀이라는 것은 누구나 쉽게 즐겁게 접근을 하자는 이런 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저희들이 이 원고를 5월 초에 제가 드렸는데요. 그 사이에 또 리저비 컨설팅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이 문제점이 많이 좀 발견이 됐고 이 비전 체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조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건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성장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성장이라는 단어가 이 시민들을 중심으로 교육을 하고 할 것이냐 하는 이 부분이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계에 대한 미래도시에 대한 시민들을 가리키느냐 하는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조금 문제점으로 도출돼서 이 비전 체계는 조금 손보고 있고 그리고 그다음에 앞으로 지금 더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8일 날 추진단에서 최종 보고를 할 때 그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향 가치와 목표 추진 전략이 있는데요. 이 논의를 중심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궁극적으로 다행망을 구축하는 게 저희 용인 문화 도시의 기본 사업 전략입니다. 그래서 다행망이라는 것은 100군데의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아파트 단위부터 해가지고 100군데 구축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용인만의 특색인 산업을 연계하는 이런 추진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문화 생태계를 구축하고, 문화 공동체를 구축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도시 기반을 구축하는 겁니다. 신갈로우리, 그리고 백남전학도센터를 해서 이 문화재 거리, 그리고 그 다음에 경안청 이런 쪽으로 연결하는 문화도시 대생 이런 쪽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용인만이 가지고 있는 반도체 클러스터 플랫폼 시티 이런 쪽의 기업과 연계, 그리고 그 다음에 문화 공동체에서 자금 이런 쪽을 이렇게 모집해서 시민 문화를 확산하는 데 있고 있습니다. 결국은 용인의 미래는 문화도시입니다. 자,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 문화의 힘을 이야기하셨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인간은 빵으로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경선 대표께서 문화는 10년, 20년이다 이렇게 돼서 말씀하셨는데, 문화를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10년, 20년 후에 문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 문화도시는 어려운 그 환경이 있는데요. 5월 11일 날 차재근 대표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부 수립 이후에 가장 어려운 것이 문화사업이다. 왜 어렵겠습니까? 왜 어려울까요? 바로 협업입니다. 이 협업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발전자께서 말씀하신 100군데 정도가 있고요. 지속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우리 정부 수립 이후로 문화적인 사업 가치가 가장 성공한 것이 문화도시의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법적 도시와 관계없이 이렇게 진행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중요한 것은 문화를 돈벌이로 생각하면 안 된다 하는 이런 말씀인데, 타진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서로 이제 협업을 해서 보완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용인의 문화 도시를 진행하는 데에서 우리 그 100만 도시를 이끌어 나가는 시의장님과 시장님의 의지를 표현하셨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이 정점이죠. 정점에 문화도시가 있다.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말이고, 아까 말씀하신 백범 김구 선생님의 최고의 가치가 문화의 힘이다 하는 거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점이 문화도시, 결국 추구해야 될 것이 문화도시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시장님께서는 또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화도시를 추진하는 데서 가장 핵심적인 말 뭘까요? 바로 한테 모아입니다. 한테 모아서 다 함께. 이 한테 모아서 다 함께가 되지 않으면은 결국은 용인은 문화도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한테 모아 우리가 서로 같이 가는 이런 쪽에 대한 문화도시의 지향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도시가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너무 이게 개념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문화도시는 뭐라 그럴까요? 하나의 그 현상만 지금 있게 되는 거죠. 엄청난 어떤 도시들이 경쟁력이 있는데, 과연 이 문화도시가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이게 수원문화재단이 우리보다 이제 1년 더 추진된 그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센터장이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증발해버린다는 거죠. 이 문화도시를 실행을 하는데 보이지를 않는다는 거죠. 이 보이지 않는 게 그러면 우리는 이걸 무시해야 될까 아니면 지나쳐야 될까가 아니고요.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이 물은 밑에서 식물로 자라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문화도시의 개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발표하는데 조금 이렇게 버벅거려서 죄송한데 어쨌든 서로 이렇게 협치하고 서로 같이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바로 문화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차선 단장님께서 시민이 문화의 주체, 그러니까 시민이 문화의 창조자이자 소비자이자 또 향유자로 아마도 적극적인 활동을 이미 하고 계시고 문화도시는 그런 활동들을 마중물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끌어내서 전 도시로 확산시켜내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다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용인의 문화도시가 아마 이제 6월 8일이라고 있었나요? 네, 그때 비전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데 법정 문화도시도 시도할 것이고 또 더욱 중요하신 말씀은 문화도시를 법정 문화도시뿐만이 아니라 이후에 지속적인 이 용인에 실질적으로 살고 있는 시민들의 삶들을 변화시켜 나가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 지속적인 활동으로 가져가는 것, 이 부분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 이차 센터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아마도 이미 지역에서 다양하게 또 활동해 오셨던 분들이 계시고 또 그분들의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아까 얘기 나왔듯이 이어주고 같이 함께 시켜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아마 이 과정 속에서 좀 더 새로운 어떤 방향성들을 이 자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그 현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 세 가지 정도의 활동들을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시고 그리고 함께 어떻게 좀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잠깐 넘겨볼까요? 첫 번째 사례 한 세네 가지 정도가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사례가 공정여행 마을로라고 하는 활동입니다. 도금숙 대표님,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나오셔서 한 3분에서 5분 정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공정여행 마을로 사회자협동조합의 대표 도금숙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는 그 용인 지역의 문화자원, 역사자원, 생태자원 이런 이제 다양한 자원들을 콘텐츠를 이제 개발해서 마을과 함께 협업하는 모델로서 저희가 이제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와 이제 관련된 지역의 자원을 어떻게 이제 활용해서 지역 주민과 어떤 협업을 통해서 활동을 했는지 이제 몇 가지 좀 요번에 이제 소개해달라고 의뢰가 있어서 몇 가지만 제가 일단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진행했던 이제 마을과 협업하는 사례 중에 마을 축제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작년 2020년 저희가 2019년, 2020년 이렇게 2년에 걸쳐서 내동마을의 주민들과 함께 저희가 그 내동마을 연꽃 축제, 내동마을 연꽃 힐링댐 이런 이제 이름으로 이제 마을과 함께하는 마을 축제를 진행을 했습니다. 실제 이제 내동마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연령대가 이제 고령대이세요 주민분들이.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사실은 잘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또 이제 좀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저희가 주민들을 교육해서 주민들에게 역할을 드리고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기획이나 홍보 영역은 저희 이제 협동조합에서 같이 협업 모델로 해서 이런 이제 행사들을 기획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여기 이제 사진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어떤 게 혹시 보이세요? 여기에? 연모자, 그죠? 우리 예전에 이제 개구리 왕눈이 뭐 이런 거 이제 생각하시듯이 이제 연잎을 가지고 이제 다양하게 자기를 이제 꾸미는 거죠. 모자로도 만들고 뭐 양산으로도 만들고 패션쇼를 하듯이.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때는 가족 단위로 런어웨이 있죠? 우리 그 패션 모델처럼 모델 워킹하는 그런 이제 행사들을 했어요. 그 밖에도 저희가 이제 연을 가지고 사실은 다양한 이제 놀이들이 있어요.
연대로, 그러니까 연대죠. 연으로 이제 비눗방울 놀이도 하고, 이제 연잎에 이제 물을 담아서 뭐 게임도 하고, 이런 이제 다양한 놀이들을 이제 저희가 그 주민들하고 함께 만드는 그런 활동이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동배 호수공원에서 저희가 진행을 했던 행사였는데요. 이때는 저희가 한 140명 정도, 40가족 정도가 이제 신청을 하셔서 진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도시 안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자원들이 있죠. 동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백 지명에 관련된 거, 그리고 동백에서 이제 좀 역사 자원으로 볼 수 있는 할미산성. 그래서 저희가 할미산성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설화를 바탕으로 해서 놀이를 만들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작은 사진이 있지만 할머니 이제 가발을 쓰고 할미산성 그 산성을 쌓는 것들을 이제 놀이로 해서 진행을 하는 것들인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이제 설화를 바탕으로 한 이제 몇 가지 놀이들을 실내에서도 수업을 하는 형태로도 하고, 할미산성에 직접 가서도 해요. 그래서 뭐 메주고개 얽힌 이야기 있죠. 메주가 물든 꽃파리를 찾아가는 그런 이야기라든지, 또는 이제 처인성의 김윤우 승장님의 그 역사 스토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이제 놀이로 이제 만드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동백호수공원의 특징이 이제 준해부에서 진행이 됐는데요. 준해부에는 이제 공방들 상가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미션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이제 역사 놀이 미션도 있고, 아름다운 가게에서 봉사하는 미션도 있고, 그리고 준해부에 있는 그 상가에 있는 공방들에 직접 가서 이제 거기에서 공방 체험을 하는 미션도 있고, 이런 이제 약간의 미션 중심으로 해서 하는 그런 이제 행사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4년 동안 저희 협동조합에서 그 마을 여행 기획과 교육을 4년 동안 열었었고, 그때마다 이제 저희가 그 각각 기획을 했던 주민들이 실제 자기가 거주하는 그 곳에 마을 여행을 이제 기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작년 이거는 포스터인데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이제 기획을 5개, 4개 이렇게 이제 저희가 진행을 하면 시민들에게 무료로 이 마을 여행 프로그램들을 제공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건 이제 장촌마을, 이동면에 있는 장촌마을인데요. 이제 이분들 마을 주민분들이 저희가 진행하는 교육에 참석을 하시고 본인들 마을에 이제 그런 투어 프로그램들을 기획을 하셔서 진행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을 같은 경우는 각각의 집에 정원들을 이제 예쁘게 갖고 계시거든요, 주민분들이. 근데 그 정원을 자원으로서 활용을 해서 내 개인 정원이지만 손님들에게 오픈한 정원으로서 프로그램들을 이제 만드는 거죠. 그런 이제 형태로 진행이 됐던 것 중에 하나의 사례이고요. 뭐 예를 들어서 수지구 상현 쪽에 사시는 분들은 저렇게 신곡서원에서 가족 단위 이제 프로그램을 만드시고 이런 이제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촌마을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이제 오늘 참석하게 된 거는 이제 공정여행 마을로 저희 협동조합 대표이기도 하지만 용인시에서 제가 이제 관광들의 PD 일도 같이 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장촌마을을 이후에 이제 저희 관광들의 사업, 주민 사업체로도 참여를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몇 가지 저는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제 지역의 자원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원을 이제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협동조합은 그것을 마을 주민들과 함께 협업하는 모델로 방향을 해서 자원들을 좀 연구하고 콘텐츠를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서 몇 가지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셨던 뭐 곳곳에 용인의 아까 내동, 동백호수, 또 마지막에 또 장촌마을, 아마도 도군수 대표님이 용인에 있는 굉장히 다양한 어떤 마을들의 연결과 또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부분들을 또 살려내고 이어주는 그런 활동들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사례로 바로 넘어가 볼까요? 뚱마켓의 김진복 대표님,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화누리 원산 대표고 뚱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김진복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이번 주 토요일 날 행사를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뚱마켓, 뚝이라는 말이 참 재밌는 말이죠. 정말 라임이 좋다는 말을 많이 듣는데 사실 이제 저희 원사면 아시겠지만 SK 하이닉스가 또 이치가 되고 SK 하이닉스에 따라서 여러 가지 환경 파괴라든가 공동체 파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에 예술가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7월달에 모여서 이런 걸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을 속에서 이제 한국관광공사에서 추진하는 관광 부대 사업에 신청해서 공모가 됐고요. 이 사업의 가장 이 문제, 어떤 지역의 정체성, 그러니까 반도체 도시라는 정체성, 그 정체성을 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해결 방법이 결국은 문화다. 문화는 결국 무엇인가 봤을 때 문화는 곧 사람이다. 사람 없이 문화가 있겠는가라는 고민이었습니다. 그런 고민들의 어떤 결과물이 뚱막hit입니다. 지역에 있는 활동가는 많지만 지역에 진짜 살고 있으면서 실천할 수 있는 분들은 많지 않거든요. 그런 분들을 이 무대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하면서 마켓 형태의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에 숨어있는 정말 지역 마을에 대한 사람은 있지만 그거를 펼칠 수 있는 루트, 허브, 통로가 무엇인가 하면서 뚱마켓은 뭐 뚝심 있는 예술가들이 만드는 마켓, 뚝딱뚝딱 뚱마켓, 그리고 뭐 우리 뚝방에서 만나는 뚱마켓의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고요. 대부분 지역에 있는 그 예술가들, 원삼 지역인 예술가분들이 한 70% 가까이 참여하세요. 정말 이렇게 제가 공개적으로 셀러 모집했을 때 대부분 처음 마켓에 참여하신 분들이 참여하셨고, 제가 이제 셀러분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이 뚱마켓은 여러분들의 놀이터다. 여러분들의 실험실이다. 하고 싶은 거 다 해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양한 상품들도 내보고, 저희가 하고 싶은 분야들, 접목하고 싶은 분야들, 단순한 수공예뿐만 아니라 다양한 뭐 인문, 사회, 여러 가지 지역, 전통, 다양한 분야들을 한번 접목해서 실험해보자. 그러면 무언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목적하지 않고서도 할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이 뚱마켓을 통해서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근본 핵심은 의존하지 않음입니다. 주도성. 이 마켓이 뭐 관에서 주도해가지고 잘 차려진 마켓이 아니라 우리가 키워서 만드는 마켓을 만들어보자. 그래서 셀러들한테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런 주도성과 독립성이 없이는 어떤 경제적인 뭐 이렇게 관에서 지원하는 어떤 뭐 금전적인 아니면 시설적인 지원 되더라도 독립하지 못한다는 게 저희 갖고 있는 기본 좀 가치입니다. 네. 직접 저희가 입구도 만들고요. 셀러들 하게 가지고 입구를 대나무 세워가지고 만들고 직접 만드신 우리 수건품 가지고 현장에서 4월 24일 날 했던 마켓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진행했고, 저희가 이제 앞으로 비전 부분들은 이제 다양한 아까 실험들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사람들이 만들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셀러들을 다양한 이제 실험을 통해서 뭐 이제 연계하는 부분이긴 하겠지만 이 뚝이라는 브랜드, 뚝 다양한 그 라인을 갖고 있는 뚝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굿즈 상품이라든가 뭐 이런 그 지역의 어떤 부분을 인정한다든가 셀러들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온전하게 독립할 수 있는,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그런 장들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29일날 하니까 한번 놀러 오십시오. 어떤 모습인지 한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요번 토요일 날 한다는 거죠? 네. 아, 네네. 요번 토요일 날 그 원삼의 용담 호수인가요? 호수라고 표현하는 거기에서 또 이렇게 뚱마켓이 열린다고 하니까요. 시간 되시는 분들 함께 하셔서 같이 이렇게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굉장히 좋은 어떤 계기들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동백호랑이의 신재훈 대표님, 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문화협동조합 동백호랑이라고 하고요. 저는 대표를 맡고 있는 심재훈입니다. 일단 간단하게 저희 협동조합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저희 이제 조합원들이 덩치가 좀 나쁘고 인상이 좀 이렇게 험악하다 보니까 그 주변에서 보는 분들이 동백동 호랑이파는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동백동 호랑이파는 아니고요. 동백 호수공원을 사랑하는 이들의 약자로 줄여서 동백호랑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냥 모임 자체가 동백호수공원이라는 좋은 지형적 인프라를 가지고 있고 주변에 주내부 두 상가동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되게 지형적으로도 좋고 지리적으로 좋고 사람들도 많고 한데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계속 침체되는 게 너무 아쉬워서 우리가 이쪽에서 문화활동을 통해서 동백호수공원의 문화,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 활동을 늘리고 그리고 그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서 주내부 상권에 좀 재생이 되는 그런 효과가 얻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해보자 해서 저희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한 것들을 잠시 소개를 드리면 작년에 이제 청춘놀이터 청년협동조합 청춘놀이터가 진행했던 플리마켓 씀에서 저희가 공연을 맡아서 진행을 했고요. 이 공연을 기획할 때 제가 생각했던 점은 지역에 있는 아티스트들을 출연을 시키자. 그리고 지역에 말고 제가 홍대에서 활동할 때 같이 활동하던 아티스트들을 이곳으로 부르자. 그래서 주민들도 만족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아티스트들도 만족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주민 아티스트들과 그 현역 아티스트들이 연계점을 좀 찾아서 또 같이 활동할 수 있는 방편을 마련을 해보자. 그렇게 기획을 해서 3회차 공연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 저희가 항상 이제 주내부의 상권의 좀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보자 해서 주내부에 있는 한 카페에서 저희가 인디 아티스트들을 모셔와가지고 이곳에서 뮤직비디오를 제작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카페 홍보하고 인디 아티스트들의 홍보를 동시에 진행하는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용인문화재단에서 하는 우리마을 예술 프로젝트가 이게 저희가 아마 공식적으로 하는 첫 사업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요 기획을 하면서 항상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직접적인 참여를 하는 것인가 이렇게 저는 가능하면 전문성을 띠지 않고 그리고 플레이어로서 앞에 나오지 않더라도 최대한 많은 인원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주크박스 뮤지컬을 기획을 한번 해봤는데 이거는 일단 첫 번째로 주민들의 사연을 받아서 그 사연을 가지고 주민들이 좋아하시는 추천곡을 가지고 저희가 그걸 하나 만들고 그러면 아마 사연 양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대략적으로 최소 한 40-50명 정도의 사연이 모일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제작 과정 처음부터 공연 마지막까지 주민들이 다 전반적인 과정에 참여하실 수 있게 함으로써 주민들이 일단 이 제작 과정 전반을 돌아보고 같이 한번 참여를 해보고 프로들이 일하는 걸 직접 겪어보면서 이 뮤지컬이라는 환경, 이 종합예술 뮤지컬의 환경을 직접 보면서 그리고 또 경험을 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 극에 대한 관심도 늘리고 뮤지컬 활동에 대한 관심도 늘리고 그럼 그 관심도가 또 문화예술의 관심도로 돌아가고 또 문화예술 관심도가 다시 시민들이 참여하게 되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번에 이렇게 계획을 했고요. 지금 저희가 사연을 받고 있는데 저희가 사업력이 오래된 단체는 아니다 보니까 아직 이렇게 참여가 활발하게 들어오고 있지는 않아서 이제 여기 계신 선배님들께서 좀 많이 도움을 주시면 저희가 한번 재밌게 기획을 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저는 클래식 작곡 전공을 하고 이제 어떻게 소위 말하는 엘리트 음악인들 사이에서 음악 활동을 하고 저는 실제로 또 홍대에 나가서 인디 아티스트들하고 직접 인디 밴드를 한 20년 가까이 하면서 활동을 하고 그리고 뮤지컬 활동을 또 따로 하고 오페라도 하고 되게 하고 싶은 걸 다 하면서 다녀봤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봤던 것들이 이렇게 죽어가는 도시나 이런 곳들에 문화가 들어와서 그 도시를 다시 활성화 시켜놓고
그리고 그 도시가 활성화됐는데 젠트리피케이션에 의해서 다시 또 쇠퇴하는 모습들을 빠짐없이 지켜보고 있었고, 현재는 이제 홍대에서 그렇게 25년간 활발하게 부흥했던 인디씬이 지금은 이제 뭐 월세, 높은 월세라든지 술집을 하는 것보다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클럽이 막 2개, 3개 이 정도만 남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문화 활성화를 어떻게 하는 것보다 이 문화 활성화를 하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하고 버티느냐도 되게 중요한, 더 어떻게 보면 문화 도시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과제가 아니라 저는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이런 것들이 인과 간의 협치로 우리가 이런 것들 방지하고 예방하고 이러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보고를 주세요. 네, 우리 그 청년들의 문화 활동들이 지금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방 소개해 주신 대로 이게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갈 수 있느냐가 굉장히 핵심적인 사안인 것 같아요. 아마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또 이것을 함께 이어서 용인 내에서 자리를 잡도록 만들고, 또 이게 또 활성화될 수 있게 만들어 나가는 일이 앞으로 문화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3개 정도 소개해 드렸고요. 저도 사실 용인에 한 15년 정도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요즘 특히나 더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을 많이 이렇게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용인에 엄청나게 많은 활동들이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사실 참석해 주신 분들은 사실 하나하나 한 분 한 분 다 굉장히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계신 분들이세요. 아마 여기에 또 꼼지락 협동조합의 머대 영화제도 아마 조금 있다가 아마 다른 분들이 또 이렇게 소개하시다가 또 의견 내시다가 또 함께 말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제 다양한 의견을 좀 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또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데 용인에서는 문화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일들을 어떤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방향을 잡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함께 좀 나눠보고 여러분들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용인의 문화도시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자신의 활동이나 또 어떤 방향이나 또 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신 분 계실까요? 뭐 마이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손을 드시고 말씀하시면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제가 아까 항상 제가 말 도중에도 이렇게 손을 표시해 주시면 제가 마이크를 그쪽에 연결해 드리는 걸로 할게요. 쉬는 시간에 잠깐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 테이블 위에 디디의 옷 실험실이라고 있어요. 이분이 밀라노에서 패션 공부를 하다가 IMF가 터지면서 막 졸업할 때 죄송합니다. 코로나가 터지면서 졸업을 앞두고 계셨는데 바로 이제 귀국을 하셔서 이거를 좀 더 그야말로 대량 생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제로 웨이스트, 그야말로 옷감들을 활용해서 새로운 방식의 옷 찾기를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거를 일종의 실험적인 작업들을 지금 함께 해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어떤 활동인지 제가 굉장히 궁금했었는데요. 이경진님 어디 계신가요? 네네. 한번 자리에 일어나서 잠깐 한번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그냥 잘 듣고 배우러 왔는데 이렇게 소개를 하게 돼서 좀 당황스럽긴 하지만 제가 디디고요. 아까 다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졸업하는 딱 그 시기에 코로나가 제일 심하게 터져서 거기 유럽 쪽은 이제 집 밖에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원단 수급이 불가능해지면서 되게 그게 피부로 와닿았던 것 같아요. 항상 저는 막 자연을 좋아하고 동물을 좋아하고 이제 환경에 문제 의식이 있어라고 생각은 했지만 피부로 와닿은 건 그게 가장 충격이 컸던 것 같고 제가 뭘 만들어낼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런 졸업을 하고 나서 이제 계속 대량 생산을 하고
끊임없이 버려지는 옷을 생산하는 그 라인에 들어가야만 할 텐데 그 방향 말고 다른 쪽으로 이제 옷을 패션을 공부를 했으니까 그거를 사용하면서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던 와중에 이제 느티나무 도서관의 메이커 스페이스라는 공간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재봉틀도 있고 예약을 하면 마음대로 쓸 수 있고 하니까 거기를 제 작업실 삼아서 이제 옷 수선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기도 하고 이제 제가 어떤 옷이 어떻게 바뀌면 더 오래 입겠다라고 혼자 생각해 봤던 것들을 이제 정말 말 그대로 실험을 하면서 지금 조금씩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네. 아, 여러분 응원의 박수 한번. 아마 이렇게 정말 젊은이로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밀라노에도 가고 또 패션을 공부하다가 여러 가지 이제 환경 때문에 다시 새로운 어떤 시작을 찾아보려고 하는 이런 굉장히 인재들이 우리 용인에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은 함께 해나갈 수 있는 다양한 어떤 문화적 활동들이 연결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어떤 사례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네요. 혹시 또 말씀하실 분 계신가요? 말씀을 안 하시면 제가 알고 있는 분을 이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제가 의견을 좀 들어보려고요. 뮤코 협동조합의 고현정 대표님 계신데요. 제가 듣기로도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고 또 실질적으로도 오랫동안 지역에서 활동을 해오셨습니다.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들으시면서 어떤 방향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이크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미코협동조합 고현정입니다. 저는 뮤직, 음악, 코이노니아, 친구, 대사하는 부분으로 2010년 부과정에서 시작해서 현재 10년 동안 지역에서 활동하여 100가정이 함께하는 예술 공동체 대표입니다. 지난 5년 동안은 청년들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기반으로 스스로 자립하기 위하여 마을 기업 뮤코 협동조합이 되었습니다. 긴 세월 11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지자체의 정책 중심이 아니라 시민들의 삶, 현안을 풀어가는 것이 문화도시로 채택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현장의 경험을 가지시고 정석을 풀어주신 박성현 서울문화재단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저는 이 오늘 포럼을 통해서 느꼈던 것은 포장의 언어가 아니라 시민의 행복하다고 직접 느끼는 피부의 언어가 우리는 구현돼야 되는구나. 이것을 더욱더 느끼는 포럼 장소가 되어서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행복한 문화 언어를 가지고 시민사회의 삶으로 실행할 수 있으려면 이게 공간이 더욱더 필요하고 도시재생이 필요하고 기타 등등의 외형적인 것이 과연 필요할까요? 저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독일에서 살았고 독일에서 살면서 그 독일마다 큰 공연장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다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발대식 날 세이지 게이츠를 예를 드시면서 일상생활이 그들이 정말 피부 언어로 행복감을 느끼는 그 예술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킨다. 그렇게 포럼의 핵심 내용을 저는 들었습니다. 이번 포럼을 연결시키자면 결국은 공간이나 외형이 아니라 그런 행복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문화도시의 행복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고 그 공동체에 결속된 힘으로 그들이 지역의 현안들, 문제들을 스스로 풀어갈 수 있고 그 안에 3대 청년, 실버, 다양한 분들이 협력되다 보면 스스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문화도시를 지속 가능하게 확립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4가지 스텝으로 독일의 생활의 경험과 그간 포럼의 연결점에 있어서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저 또한 한국에서 성악을 대학원으로 석사 졸업하였고 현재는 한국에서 11년 동안 현장을 경험한 다음에 너무 사회적 경제를 몰라서 사회적 경제 석사를 졸업하고 현재는 박사과정을 했습니다. 어려운 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하게 학습 속에서 깨달았던 거는 우리는 행복한 언어를 구사하려고 한다면 메슬로우의 5단계 욕구 중에 가장 허리인 사회적 욕구가 채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욕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받고 있고 이 인정감을 받을 때 그 다음에 자존의 욕구가 있고 자아실현의 욕구가 있고 지속 가능한 욕구가 발생할 텐데 그렇다면 저희 용인시 문화도시는 얼마나 이 공동체적 삶을 위하여 이 부분을 정책적으로 끌어내고 그것을 다시 용인의 뜻을 가장 잘 넣어서 문화도시에 대한 부분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그 사람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마이크 안 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예, 아유 이렇게 지금 한 분 한 분들이 다 굉장히 많은 말씀과 문제의식들을 가지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질문은 누구에게 답변 듣고 싶은 게 있습니까? 누구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게 있으신가요? 아니면 포괄적으로 그냥 한번 얘기해보자라고 던지신 건가요? 이거에 대해서 마이크. 준비를 가장 문화도시를 향해서 가장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가장 잘 아시지 않나요? 네, 이찬 센터장님이 조금 있다가 네 잠깐만요. 그 답변을 용인문화재단의 이찬 센터장님이 해주시는 걸로 하고요. 좀 듣기 전에 오늘은 사실은 한 분 한 분들의 말씀을 다 듣고 싶습니다. 시간이 지금 현재 한 18분밖에 없거든요. 조금 있다가 오늘 사실은 그동안의 문화도시를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문화도시 조례까지 만들어주신 이은경 시의원님 와 계시고요. 한 말씀 조금 있다가 청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용인시의 문화 그리고 다양한 어떤 예술까지 포함해서 교육문화국장으로 계신 이창호 국장님도 와 계시고요. 그래서 한 말씀 또 듣고 싶고요. 실제로 지금 굉장히 다양하게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활동하고 계시니까요. 한 말씀씩 꼭 해주시고 또 소개도 해주시고 어떻게 연결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모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짧게 어쨌든 이찬 센터장님 지금 질문에 간단하게 답해 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준비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게 핵심이죠. 지금 문화도시를 추구하는 게 바로 시민이고 시민이 주체자고 그리고 또 시민을 위한 이런 쪽에 대한 문화도시를 추진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앉아서 그래서 일단은 저희 용인시가 문화도시에 접근은 상당히 조금 시간적으로 조금 좀 늦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 법정 문화도시에 대한 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상당히 시간적으로 이게 힘들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 여기에 문화도시를 신청하기 위한 다양한 그 과정은 결국 시민 말씀하신 대로 시민의 중심에서 이렇게 진행되는 게 맞는데 지금 그거를 얼마만큼에 대한 어떤 양적이나 질적이나 아니면은 포괄적인 이런 공동체의 비전을 이렇게 도출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용인시가 조금 시간적으로 좀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부터 문화도시를 시행하는 데에 그 시작점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법정 문화도시와 관계없이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부터 해가지고 이런 교육부터 해가지고 이런 세미나를 갖다가 펼칠 생각이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시민에서도 다양한 계층이 있습니다. 청년도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커뮤니티도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활동가도 있고 다양한 이런 쪽에 대한 게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포럼도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또 준비하는 것은 설문조사 이런 쪽으로에 대한 것을 맞춰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 그러면은 시민의 중심으로서 하고 있는데 조금 시간적인 어떤 제약 때문에 더 다양한 이런 쪽은 조금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마 이 쟁점은 한 번에 풀릴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되진 않고 아마 앞으로 계속 이런 과정을 통해서 풀어나갈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하나의 쟁점뿐만이 아니라 지금 몇 가지 쟁점들이 있어서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짬이 날 때 한번 끄집어내겠습니다. 시의원님 지금 말씀 괜찮으실까요? 네, 시의원님 마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긴 시간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이제 어쨌든 문화도시 관련해가지고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있으려고 하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으려고 노력을 좀 하는데 저는 진짜 매번 놀라는 거지만 우리 용인 씨가 체육에는 굉장히 많은 발전이 있었지만 문화에는 굉장히 뒤처져 있었어요. 그래서 의원 연구 모임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올해 만들면서 정말 조금만 제가 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불같이 일어날 줄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막 가슴이 설레이고요. 제가 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수 있는 건 없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집행부하고 소통을 좀 많이 더 하고 우리 의원님들 한 분이라도 더 이해를 시켜서 여러분들의 가려움이 뭔지 욕구가 뭔지를 좀 우리 의원님들한테 좀 더 많이 좀 알려드리는 역할. 그래서 예산 편성이나 이런 데 좀 우리 집행부가 의원님 해주세요가 아니라 많이 좀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이런 역할만 좀 제가 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원 연구 모임이 12월 달까지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타 지자체 벤치마킹이나 또 뭐 이제 공부해야 할 일들이 있으면 제가 계속 움직이고 있고 이런 역할들을 이제 같이 공유도 하고 지금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수 있는 거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하고 같은 생각과 같은 눈높이를 좀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요. 뭐 아까도 그 29일날 용담 제가 좀 가겠습니다. 이렇게 전 처음 알았거든요 오늘. 그리고 이제 우리 뮤포 그 대표님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예요. 용인에 어떻습니까? 이렇습니까? 무엇을 어떻게 했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 미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 시장님이나 앞으로 이제 계속 정치하시는 분들이 좀 더 풀어나가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의 첫 걸음은 이제 우리 연구 모임 또 저를 비롯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조금이나마 좀 도전을 좀 하도록 노력을 좀 할 테니까 지켜봐 주시고요. 뭐 역할은 결국엔 여러분들이에요. 저는 각각의 여러분들께서 할 만큼 여러분들의 요구가 아마 충분히 집행부에 반영이 될 거라고 봐지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는 거는 제가 이제 그 연구 모임을 12월 달까지 하면서 여러분들의 단체들을 좀 제가 초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의회에서 여러분들의 어떤 역할을 하고 용인시에서 무슨 요구를 갖고 있는지를 발표할 시간을 좀 연구 모임을 통해서 제가 이제 차츰 이제 시간을 만들 거니까 그때 좀 함께 좀 해주시면 그걸 가지고 또 저희가 정책적으로 어떻게 연구 모임을 마치면서 보고서를 어떻게 낼지 이런 것들을 좀 아니면 내년 분예산에 어떻게 예산 편성을 할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될까요?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창호 국장님께는 마무리할 때 저희가 청해 듣는 걸로 부탁을 드리고요. 사실은 아까 잠깐 나왔는데 money영화제가 한 3, 4년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요. 굉장히 용인에서도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걸로 굉장히 저도 뜻깊게 듣고 들었습니다. 꼼지락의 활동가분들도 함께 해오셨는데요. 이정경 대표님이 아마 잠깐 좀 소개해 주시고 또 쟁점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꼼지락의 이정경입니다. 먼해마을 영화제에 대해서 얘기하기보다는 먼해마을 영화제는 지금 3년째 진행되고 올해 4회도 9월 초에 꿈달 같은 그런 영화제가 진행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문화도시와 관련돼서 저는 조금 더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문화도시는 제가 추진단에 속하게 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도 하고 또 토론도 하는 기회가 좀 많아져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문화도시에 어떻게 반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 나름대로의 그 생각하는 문화도시의 그 방향은 그러니까 용인이 사실 난개발이어서 여러 가지로 그
정체되어지고 막히고 이러한 모습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이 그러니까 뚫려 나가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그 뚝마켓 얘기도 듣고 원산면 얘기도 들으면서 그러니까 그 원산면이 SK 하이닉스의 원산면이 아니라 뚝마켓 문화의 원산면으로서의 모습을 가지려고 한다면 그 모습들이 잘 성장되는 것이 되게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동천동 같은 경우도 아파트의 난개발들이 굉장히 많고 물류센터로서의 물류기지에 대한 문제들이 많은데 그것도 또한 우리 동천 마을 네트워크 중심의 여러 가지 문화 활동들이 되어지고 있는 것들이 더 성장하고 잘 정리가 되어져서 그 문화의 동천동이 되는 것이 되게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연결되어지는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는 그 길을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 강남 쪽으로 가다가 그 홍보물에 보니까 김대건의 길이 나오더라고요. 용인에 김대건의 길이 있다라고 얘기가 되어지고 또 상반기에는 원예 만세 운동을 통해서 여러 수지구, 처인구, 기흥구가 다 만세 운동의 길을 다 걷는 그런 행사들을 했었어요. 그리고 또 마을 사람들과 여러 가지로 토론을 했을 때 그 용인의 제주도의 그 올레길처럼 그러한 그 생태의 길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도 되고 또 각각의 그 문화 자원들이 작은 문화 자원들, 작은 서점, 작은 도서관, 작은 문화 복합 공간 그리고 지금 있는 그 여러 가지의 박물관들 이런 부분들이 잘 연결되어지고 재구성되어져서 문화 자원의 길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그러니까 마을 중심으로 그런 문화 자원들이 있는데 그러한 문화의 그 마을의 길들이 연결되어지고 함께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문화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잘 좀 반영이 되어져서 문화 도시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 질문 하나를 드리면 이러한 과정이 결국에는 그 거버넌스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가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관과 민의 거버넌스 그리고 관과 관의 관계 뭐 이런 여러 민과 민의 관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 관과 관의 관계에 있어서 그 지금 용인의 그 문화도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용인문화재단과 용인시와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용인문화재단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용인시와 용인문화재단과 어떤 관계가 된다라고 한다면 문화도시가 잘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혹시 생각을 하고 계신 게 있으시면 이찬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이렇게 하시죠. 지금 현재 한 7분 정도가 남았는데 제가 맨 마지막에 두 발제분에게 1분 정도 마무리 발언을 드릴 거거든요. 지금 질문하신 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과제이죠. 어느 도시나 처에 있는. 그래서 그거까지 포함해서 이차센 사장님께서 마무리를 해주시면서 그거에 대한 얘기들도 함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참가하신 분 중에 서점협동조합에서 두 분이 계시고 정명수님, 신지혜 선생님 두 분이요. 그리고 생각을 담는 집에서 이문환 대표님도 오셨네요. 선생님 그런 활동들을 간단하게 듣고 또 오늘에 참여하시면서 문화도시에 대한 방향 이런 것도 간단하게 듣고 싶은데요. 어느 분이 좀 마이크를 먼저 하실 수 있을까요? 네, 이문환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원삼에서 시골책방 생각을 담는 집에 가고 있는 이문환인데요. 그냥 저는 왔는데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책방을 한 지는 2년이 좀 넘었는데 그동안 저희 책방에서 작가와의 강연, 클래식 콘서트, 무슨 글쓰기 교실 이런 것들을 한 2년 동안 200회 이상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지원 사업도 있었지만 그 지원 사업 말고도 자체 사업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느끼는 거는 문화라는 것이 우리가 왜 좋은 집에 살고 있을 때
내가 이제 좀 괜찮은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이 문화가 뭐 내가 공연을 보고 책을 읽고 글을 쓰고 하는 행위들이 그런 걸 통해서 내가 괜찮은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런 거를 좀 느끼는 것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하기가 힘드네요. 그냥 왔던 사람이라. 그래서 이제 그 문화가 저는 뭐 용인 뭐 이렇게 거창하게 말씀들을 하시지만 한 지역마다 생활문화 공간이 좀 만들어지고 그 생활문화 공간에서 각자의 그 뭐 저 같은 사람들이 각자의 역할을 해내면 그것이 곧 큰 용인의 문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서른협동조합의 정명 선생님이나 신재 선생님 두 분 중에 한 분이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생활문화협회에서 두 분 오셨는데 황정 선생님이나 배종민 선생님 둘 중에 한 분 정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말씀하실 의지가 없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자, 네. 서정협동조합에 누구 말씀해 주실까요? 넘어가도 괜찮습니까? 네. 네, 시간을 절약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생활문화협회 오신 분 아닌가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혹시 우리 협치위원님들 중에서 또 아니면 이 말은 꼭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실 분 혹시 계신가요? 이 말씀 안 하면 굉장히 서운한데 라고 하실 분 혹시 계신가요? 네. 그러면 저희 네 있으신가요? 체육진흥과요? 체육진흥과에서 오셨는데 혹시 체육진흥과 쪽에서 혹시 뭐 말씀 특별히 하실 게 있으신가요? 그냥 체육진흥과 실무관이고요. 저희 국장님도 계시는데. 네. 국장님.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이창우 교육문화국장님 청해 듣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많이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마이크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용인시 교육, 문화, 체육, 관광을 담당하고 있는 이창호입니다. 우리 교육문화국이 이제 교육과 문화로 나누는데 문화 속에는 문화 가장 본질인 문화예술 또 이제 체육도 이제 문화의 강의로 보면 문화에 포함이 되고 또 관광도 이제 문화에 포함이 됩니다. 근데 이제 아까 우리 이은경님께서 생활 체육은 이제 생활 체육의 좀 역사가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체육 분야에서는 생활 체육이 시작이 된 지가 한 10년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용인시에 이제 예총이 있는데 예총의 이제 9개의 지구는 좀 전문 그 예술을 추구해 놓은 그런 분야하고 생활예술협의회가 각 부별로 결성이 돼서 한 3년 전부터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민들이 과거에는 관람해서 직접 이 문화예술을 참여를 하고 또 함께 하는 그런 흐름으로 바뀌고 있는데 오늘 문화도시에 대한 포럼을 해서 우리 그 강의도 잘 들었고 여기에 참여한 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나 방향을 제시했는데 하여튼 저희 교육문화국에서는 그 시민들이 오늘 제시하신 다양한 의견들을 다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용인시가 면적이 서울시 면적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지금 110만 명인데 용인시에는 그 문화재나 또 이 자연 자원이나 되게 풍부한 자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아까 어떤 분이 그 김대건 그 신부도 얘기했는데 또 청년 김대건 길이라는 그런 그 순례길도 좀 가고 있고
다양한 그런 문화관광 자원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을 잘 좀 꺼내서 구슬이 서만이라도 좀 꺼내야 고배가 된다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저희 용인시가 갖고 있는 그런 문화 자원들을 잘 이렇게 엮어서 그런 자원들이 시민들과 함께 이렇게 공유가 되고 앞으로 갈 수 있게끔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언제든지 저희 문화예술가나 또 의견을 제시하시면은 함께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오늘 발제를 해주셨던 두 분에게 마지막 마무리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유상진 경기도 문화정책관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그 마무리하는 말씀도 드릴 겸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집에 보면 22페이지 펴보시면 그리고 의원님께도 좀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다음 달 6월 달에 도의회가 개최되는데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문화자치조례가 뭐냐면 문화를 만들어가는 그 주체는 시민들이고 그 시민들이 협력을 해서 협력 단위를 갖추고 네트워크를 해서 용인시의 문화정책과 문화사업과 문화계획을 쓸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게 문화자치 기본조례입니다. 그래서 6월달에 제정이 될 것 같고 용인시가 먼저 제일 먼저 31개 시군 중에서 용인시 문화자치조례를 만들면 정말 좋을 것 같거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좀 관심을 좀 부탁드리고 오늘 참여하신 분들도 잘 살펴보시고 이거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된 제도들과 네트워크 저희가 고민하고 있고요. 이거에 관심을 좀 많이 부탁드리고 오늘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보장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데 중요한 근간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관심 가지고 많이 좀 살펴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조례를 꼼꼼하게 미리 발제문을 주셔서 봤는데 정말 이게 흔히 그냥 조례 하나 만든다 정도가 아니라 밑으로부터 시민들이 어떻게 주인공이 되고 주체가 되어서 도시의 생활 속에 하나하나를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담겨 있더라고요. 기존의 방식이라기보다는 좀 새로운 방식인데 이런 것들이 아마 용인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출발점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문화도시에 대한 방향을 또 제안해 주신 이차세 사장님 마지막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승경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용인시와 문화재단의 이 관계 그리고 그다음에 협업 이런 쪽에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용인시가 문화도시를 추진함으로써 일단은 뭐라 그럴까요? 하나의 이 과정도 문화도시의 과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민관 그리고 기업, 시민이 참여해서 진행하는 게 바로 문화도시의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문화재단과 용인시의 이 관계도 문화도시를 추진함으로써 더욱더 어떤 업무나 효율적인 측면에서 서로 협업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그 길이 열릴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다가 그 처음에 이제 법령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조금 이렇게 조금 버벅거렸는데 결국은 이게 문화민주주의라는 게 결국은 상향식이 하향식이 아닌 상향식에 대한 주체 시민들에 대한 주체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용인시에서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법이라 지금 말씀하신 경기도 기본법 그리고 시에서 하는 그 문화도시법 하는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받침이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용인시의 모든 시민들과 문화에 관계하시는 분들이 서로 협업해서 이렇게 추진을 한다면 우리가 살기 좋은
그리고 미래의 우리 문화도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말 저도 이렇게 곳곳에 찾아다니면서 그런 용인의 문화적인 활동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이번에 토요일 날 우리 뚱마켓을 가보고 또 뚱마켓 바로 옆에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던 생각을 담는 집이 거기 있어요. 저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도 뚱마켓에도 들르시고 또 생각을 담는 집도 둘러보시고 또 실제로 동백 아까 호랑이 같이 동백 호수를 거점으로 해서 다양한 활동들이 또 다양하게 또 벌어지고 있고 아까 처음에 소개해 주셨던 공중여행 마을로 동수 대표님이 하시는 다양한 마을들이 또 이어지고 있는 이런 활동들이 오늘 정말 중요한 문화도시 용인을 만들어 나가는 가장 굳건한 힘이 되고 있고 자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2시간을 넘게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들을 서로 나누고 그리고 앞으로의 활동의 방향성들을 같이 잡아보는 시간에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가 우리 민관협치위원회 그리고 시민활동가에서 다양하게 준비를 해주신 점 감사드리고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활동들을 함께 추진해 나가고 만들어갈 수 있는 용인의 문화도시가 만들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모두 포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